지금부터 제74회 8.15 광복절 기념식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틀란타 한인회 문화위원장 김홍수입니다. 먼저 식순에 의해서 권기호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장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4회 8.15 광복절 기념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애국가 제찬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교회협의회 회장께서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74회 8.15 광복절 기념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돕는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고국으로부터 좋은 소식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꿈을 실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미 관계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우리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귀한 분들, 특별히 가정마다 자손들까지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가정마다 좋은 일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 해방운동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환영 호소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노인회에서 오늘 특별히 아주 진국인 떡국을 끓여가지고 아까 저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는 그런 떡국을 만드셨더라고요. 우리 노인회장님이야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노인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일회장 김일호입니다. 먼저 오늘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동포 여러분과 내일 여러분, 그리고 김영민 총경사님, 김영민 민주평통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74년 전 오늘은 일제 36년간의 압박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권리를 되찾은 뜻깊은 날입니다. 당시 위정자들의 무능함과 살인사욕 파벌 싸움으로 인해 일제 강제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잃고 36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74년 전 타이든 자이든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내부의 또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되어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치루었으며 나라의 운명이 또다시 주변 강대국과 북한에 의해 좌우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한 전 시점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상태에 있으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과거 문제가 미국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은 한일 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관계에서도 악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는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실력, 즉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이용하여 우리 힘을 키우는 용일과 일본을 극복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일본을 배척하고 일본과 대립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용일에 관해 비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포항제철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제1의 제철소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의 대사가 일본 주재 한국 대사의 직함을 가졌던 그런 분을 알고 계십니까? 해방과 함께 한국 전쟁으로 피폐했던 우리나라는 당시 변변한 기술력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 제철소를 지었지만 기술력의 한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가나야마 마세에 대해 한국 주재 일본 특명대사를 불러 가나야마 대사에게 한국의 제철 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에 한해서 가나야마 대사에게 일본 주재 한국 특명대사의 직함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받은 가나야마 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사토 에이샤크 수상에게 한국의 제철 산업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기술 이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사토 수상은 당신이 왜 한국의 제철 산업에 신경을 쓰느냐며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가나야마 대사는 오늘만큼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임명한 일본 주재 한국 특명대사로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당시 세계 제1의 제철소인 야하다 제철소에 찾아가 한국 포항제철의 기술 이전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야하다 제철소 측에서는 한국은 아직도 나사못도 제대로 하나 못 만드는 나라인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느냐. 야하다 제철소에서는 그렇게 가나야마 대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야마 대사는 야하다 제철소에게 70년 전에 독일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고 설득해서
야다 제철소로부터 철강 기술을 이전받아 그 기술력으로 현재의 포항 제철이 세계 제1의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술을 이전해준 야다 제철소가 현재 징용 문제 중심에 있는 신일본 제철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제의 침탈에 관해서는 뼈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일본과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세계 최초로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번 맞아 전쟁에 패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반미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 강대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는 우리 스스로가 분열되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하나 되고 뭉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준 주 베트남 사총무사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광복절은 제 기념사가 아니고요. 저는 오늘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제74년 기념식에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주사를 대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선열들을 강렬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도덕새 춤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은 질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 산업을 도모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 강가에서 남가부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 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을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나라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꽂고 철근을 내리고 철판을 펴라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지난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씩들을 이뤘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프로 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병과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 서었으나 침략 전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 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 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 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 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 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 체계를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 왔습니다.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한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누어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충분히 확보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입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 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경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가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한 성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높은 수준의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상생 번영의 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 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 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시아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공동 번영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꺾인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벽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세안 공동체는 어느 한 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을 다양한 협력이 꼽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왕국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 경제를 극복하여 결의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 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 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었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 협력의 속도를 내고 평화 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영향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의 6위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 국민소득 7, 8만 불 시대가 가능하리라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역의 분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현안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쌓을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 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낮은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의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 경제, 북극 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 경제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를 향한 환황의 경제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 남포, 신의주를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 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착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 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고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광복이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 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가 된 나라로 세계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은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 제74주년 윤석열 민주평통협의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아틀란타 협의회장 김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은 광복 74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1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74년 전 오늘은 암흑의 일제 강점에서 내일의 빛을 되찾은 조국의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탄압과 폭우에 맞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헌신한 독립선연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에 대한민국 조국이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여러분께 망급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1945년 광복 이래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최초의 나라가 됐고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가와 공유하면서 번영을 이루려는 많은 나라들의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 등 순탄하지 않은 과정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기이지만 기술 독립을 완성하고 우리 경제 도약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독립의 선언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이어져 암흑 속에서 나라를 되찾았고 식민지로부터 광복 그리고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피와 땀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맞는 날에는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74년 전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와 한반도의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도 통일된 한반도, 번영의 한반도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는 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틀란타의 동포 여러분들도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단결된 힘과 애국심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은 오늘 기념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일홍 우리 한 회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 명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명패 수여는 김영준 총영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미 동남부에는 총 14명의 독립유공자가 및 유가족이 계시고 그중에 김재은 정성장님께서 생존하고 계십니다.
지역별로는 조지아가 7명, 노스캐롤라이나가 3명, 플로리다가 2명, 그다음에 아틀란타, 테네시가 각각 1명입니다. 오늘 명패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거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여하는 것으로서 오늘 김화영 독립유공자의 손자이신 김기수 씨와 김재은 독립유공자의 장남 김상휘 씨가 받으십니다. 김기수, 김상휘 씨는 앞으로 올라오시고요. 김화영 독립유공자께서는 1919년 3월 17일 예안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으셨습니다. 김재은 독립유공자께서는 1944년 5월 징병으로 일본 군대에 입대 후 동년 10월 중국 항구부근부터 탈출하여 1945년 5월 광복군 이지대에 입대하고 OSS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명패 수여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보답하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명패를 달아드립니다. 네, 박수로. 네, 다음은 다 같이 광복절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 죽지 않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